도심에 자리 잡은 성지곡 수원지. 탁 트인 저수지가 도시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군요. 요즘엔 저수지 주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지곡 수원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견고하게 자리한 댐입니다. 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엔 이 댐의 용도를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사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대로 풀었으면은 물을 마시면서 근원을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원래 이 성지곡 수원지가 처음에 수원지로서 이렇게 개발될 당시에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원지다라는 것을 이 글자로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성지곡 수원지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이었군요. 상수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 개항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지금의 광복동 일대에 일본인 거주지가 조성되면서 식수 문제가 생겼죠. 그 결과 보수천에 숯과 모래를 이용한 자연 여과 장치를 만들고 송수관을 설치합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의 근대 상수도 시설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 관문인 부산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건너오죠. 1894년경에 청인전쟁 당시에 일본 거주지에 거주했던 일본인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요 공사를 착공하던 시점인 1907년에는 약 한 16,000명까지 4배 정도가 나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좀 규모가 큰 수원지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죠. 필요한 물은 부족하지 사람은 넘치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물을 쟁취하기 위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안 왔습니까? 아닙니다. 웃어. 받아놓고 또 달라서 맞습니다.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한 집당 한 통씩 이러면 아니 되오문이다. 물을 나눠줄 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급수 시간이 제한되자 불법으로 물을 사고 파는 일도 있었죠. 도스르노 한 통에 일전. 무리노 있으모니까? 일빠이 됐네. 도착. 식순환에 시달리는 일본인들이 눈을 돌린 곳은 성지곡이었습니다. 수량이 풍부한 데다 시가지에서 떨어져 땅값이 저렴한 것이 구미에 딱 맞았죠. 급수 인구를 5만 명으로 예상하고 축구장 크기 8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수원지를 만듭니다. 성지곡 수원지엔 당대 최고의 토목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댐이죠. 190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부산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최초의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나하나 쌓은 것이 튼튼한 성벽처럼 보이는군요.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은 물의 힘에 의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게, 이게 넘어지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밀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서 이 수압뿐만 아니라 지진 등에 의해서 이 힘을 받는 것을 콘크리트의 무게가 받아주도록 만든 댐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댐 아래의 침사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물속의 흙들이 가라앉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12m로 낙차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낙차가 되면서 산소와 접촉하면서 물에 산소가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먹는 물로서 훨씬 더 풍부한 수질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단순한 폭포인 줄 알았는데 자연 여과 장치였군요. 저수지 댐마루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새겨진 석판인데 성지곡 수원지 공사에 참여한 일본인 기술자 명단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댐의 설계자인 사노 토지로입니다. 도쿄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댐 기술을 배워온 엘리트 기술자였죠. 그가 일본에서 만든 누노비키 댐은 선진 상수도 기술이 녹아있는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댐입니다. 그 기술을 성지곡 수원지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닮았죠? 콘크리트 댐의 원적격인 성지곡 댐, 지금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수 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침사지라든지 낙차지 이런 건 전부 현대의 그 상수 정화 처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1900년도 초반에 이런 그 상수 처리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곳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저수지로 흘러드는 수로들입니다. 흙을 막는 수로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죠. 바닥에 깔린 돌이 모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빗물을 한데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첨단 기술을 갖춘 상수도 시설이지만 만들 당시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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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농민 피 말리는 상송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물러가라. 성지곡 아래에 사는 농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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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상수원이 꼭 필요하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만들어봐야 우리한테 물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한테 다 늘어나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땅을 준단 말이오? 자, 진정들 하시고 이 모든 게 조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물줄기를 딱 움켜쥐면 저 아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겨? 옳소.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자,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식수로 사용하는 본래의 수로 이외에 마을 쪽으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를 내는 겁니다. 이를 여수로라 하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원래 여수로는 댐의 물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댐 몸체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지곡의 여수로는 곡선으로 길게 뻗어 있죠. 농민들의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지곡 수원지는 처음부터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일본인들이 주도해서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업에 대한제국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융이 3년 준공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이게 지워져 있는데 아마 명치 42년이라고 해서 같은 해 1909년에 이게 준공된 걸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 기억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은 외세의 영향으로 자본주의에 눈을 뜰 때였습니다. 성지곡 상수도 사업의 경우 일본 거류민단이 자금을 투자해 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공사비를 회수하면 대한제국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거죠. 이때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이 이루어졌군요. 그 당시에 그 대한제국이 뭐 재정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민간에서 자본을 동원해서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런 걸 얼마든지 추진할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BTO, BTL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민간 자본을 도입해서 기숙사나 이런 걸 짓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에 그걸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일본인들에게 마실 물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성지곡 수원지였죠. 하지만 성지곡 수원지를 독식하는 건 대한제국이 용납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대한제국으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수익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그 조선인들 입장이죠. 한국 사람들 입장으로는 사실 이게 물을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건 납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일본인들 같은 경우 한 10년 전쯤에 이미 일본 상수도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도 물을 사 먹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물을 팔 수 있는 고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의 계약 내용이 시민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거류민단에서 발행한 부산 상수도 소지.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부산 그 일본 거류민단 사이에 체결한 계약입니다. 공동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사비 152만 원 가운데 35만 원을 대한제국이 출자합니다. 출자액에 따라 상수도 수입을 분배하도록 돼 있군요. 대한제국은 상수도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한제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광복동의 탁지부 산하에 상수도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그리하여 상수도 사무소는 일제강점기 전까지 성지곡 상수도 공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외형적으로 보면 그 돈은 이제 주로 민단 쪽에서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대한제국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성지곡 댐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한제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이 땅과 이 토지에 대한 주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제국이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구의 복평산 배수지. 물을 시내의 여러 구역으로 보내기 전 잠시 보관해두는 곳이죠. 이곳 입구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필요로 했는지 보여주는 현판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요지무진이라는 글을 새겨놨는데요. 선경의 물처럼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배수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저 위에 새겨진 석각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지곡 수원지에서 복평산 배수지까지 송수관을 설치해 물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도로를 따라 땅 밑으로 철관을 깔았는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거리가 어마어마했죠. 성지곡에서 이까지의 현재로서도 직선거리는 약 1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곡선으로 따지자면, 도로를 따라온 곡선으로 따지자면 약 1.5배 된다고 봤을 때, 특히 이쪽 지역은 안반이 많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비라든지 토목 기술로 봤을 때 지하에 송수관을 묻어서 이까지 연결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공사 중에 하나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지곡에서 끌어온 물은 배수지 인근의 일본인 거주지로 공급됐습니다. 배수지엔 4만 5천 명의 하루치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저장돼 있었죠. 그 결과 일본인 거주지 일대의 상수도 보급이 본격화됩니다. 성지곡 수원지 공사 결과 수도 보급률이 이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성지곡 수원지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을 펼칩니다. 이때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전염병이 확산되던 때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수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식수라고 하는 게 샘물이나 아니면 강물을 길러서 먹기도 했는데, 이제 수원지가 만들어지고 상수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수도수가 공급되어서 사실은 이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보건 환경이 이제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에 걸맞는 기반 시설들이 점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도시 형성에 있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요소였죠. 우리가 이렇게 수도 같은 게 전기나 철도나 전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근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이 본격적인 근대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가장 근대적 상수도 시설이었던 성지곡 수원지. 성지곡 수원지야말로 부산의 근대화를 알린 시작은 아니었을까요?